47세 된 우리 큰 아들이 서울공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초전도체를 전공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작은 회사에서 초전도체 연구개발 기술 책임자로 13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구리보다도 더 전도가 빠른 그런 가늘고 균일된 이 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답니다요. 이 전도율이 구리보다도 더 높은 초전도체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인류 에너지 전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제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요. 본인이나 또는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제님이 이 정법 공부는 모르죠? 네, 제가 소개는 해가지고요. 들으려고는 합니다요. 근데 워낙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다고 부인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그럼 안 바쁘면 듣겠네, 그죠? 네. 지금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이걸 풀어보면 기가 찬 질문으로 내가 만들어 갖고 이걸 풀어줄 테니까. 응? 이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내가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전문의가 돼서 최고의 자리 가면 다 할 수 있는 줄 착각을 해요. 학위를 받고 내가 이 전문을 다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최고니까 내가 연구하고, 근데 전문가들하고만 또 연구를 해요. 이러면 거기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전문가한테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얼마큼 줄 수 있느냐? 70%예요. 이 3대 7의 법칙은 기가 차게 지금 운용하도록 지금 이루어 놨습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70%가 너희들이 성장하는 것이지 이거 갖고는 더 이상을 갈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왜 그래 해놨느냐?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존중할 거니까. 다른 사람, 내가 이 분야의 최고고 대접을 받다 보면 딴 사람을 존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나머지 30%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거러지한테 가서 찾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낚시를 가가지고 옆에 낚시를 하러 온 사람의 운전수가 이야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툭 튀나가고 힌트가 돼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어떠한 이 사회 단체에 가서 같이 아주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박사도 아닌데 고무신 잘 끼매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재밌게 지내다 보면 여기서 힌트가 떡 나오네. 기술과 과학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잘 배워서 전문성이 있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70% 이상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네가 얻을 걸 얻지 못한다. 나머지는 최고의 실력을 이루어내는데 30%는 사람 존중하는 데서 찾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빠서 그 일에 바빠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나오게 해놨으니까 이거 시간 여유를 조금 갖고 사회로 조금 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학위를 다 받은 사람은 학위를 다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않고 각 분야의 사람을 만납니다. 공부할 때는 각 분야 사람을 안 만나요. 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그래서 학위를 다 받고 나니까 내 전문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정치인도 만나고, 또 내 관계가 없는 또 이게 다른 분야에 또 이렇게 그런 분도 만나고 사장님도 만나고 오만 사람을 이제 다 만난단 말이죠. 왜 만나느냐? 나머지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니한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도처에 깔려 있으니까 이제 사람을 존중하고 잘 지낼 때 거기서 하나씩 나와갖고 네 모지름을 다 채워줄 것이다. 자연은 오묘하게 지금
전부 다 지상에 이루어 놨습니다. 이걸 바르게 쓸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열어야 된다. 사람을 존중 못하면 네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나니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말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면 이제 네가 못 이룬 것은 거기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아까 지금 물은 것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시간이 있어야만 그런 일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지. 이제는 자기가 연구한다고 그 위에 모노라를 쓴다 이 말이지. 요걸 지금 가르쳐 줄라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스승님 감사합니다. 안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디지털입니다. 예. 공부한 지는 4년가량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한 지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경제를 가지신 분의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3인 1조가 형성되어 일을 진행하다 보니 현재 여러 팀들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앞으로 2호점, 3호점, 4호점 팽창을 하자고 하십니다. 저희 3인 1조가 한 매장을 성공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고객들 입장에선 큰 메리트가 되겠지만 주변 상권에서는 반발이 좀 심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도 들고 30대인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30대의 우리 그 후배님들, 요 오늘 이거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는 내 입장을 지금 질문을 했지만 이거를 우리 30대들이 다 풀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30대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안 풀릴 때 왜 안 풀리느냐? 너는 목적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겁니다. 30대는 분명히 내가 가르쳐 준 게 너희들은 공부하며 성장해야 되는 때다 했어요. 그런데 이걸 목적을 이루려고 드는 거죠. 돈을 벌려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안 풀린다. 내가 사회에 접근을 할 때 회사를 가더라도 내가 업장을 열더라도 공부하기 위해서 여는 것이다.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이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업장을 해야지. 그러면 같이 손을 잡는 우리는 여기서 공부를 하는 입장으로 지금 이걸 운용을 해야 된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면 여기서 맥혀서 못 일어난다. 우리가 공부를 바르게 하면 주위의 분들이 전부 다 인연법으로 전부 다 우리를 공부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기 오기 시작을 합니다. 넉넉하게는 안 주지만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위에 공부하려면 조금 성장해야 될 것이고 더 위에 공부를 시킬 때는 더 성장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공부가 우리가 수준을 높은 걸 하려면 더 성장을 해야만 이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후기가 돌아왔습니다. 후기. 후천시대. 정기가 끝나고 후천시대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 이루어지는 법칙은 없다. 이건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면 갈수록 이 목소리가 힘이 주어질 텐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공부를 안 하다가 보니까 살살 가르쳤는데, 이거는 자연의 법칙은 절대법입니다. 가면 갈수록 내가 이 힘이 실릴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만큼 절대법은 변경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30대는 이루려고 들지 마라. 그렇다고 이루어지는 거를 내삘이라 소리가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더 큰 공부를 하고 갖춤을 갖추라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걸 재산이라고 생각을 0.1%도 하지 마라. 너희들한테는 재산을 하라고 준 적이 없고 너희들이 성장을 하는데 원동력을 준 것뿐이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에너지를 마음껏 줄 테니까
너희들을 갖추는 데만 힘써라는 거죠. 무엇을 갖췄든 내 주위에 주는 환경에서 너를 갖추고 힘써라 이 말이죠. 거기에는 전부 다 뒷바라지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되면 이제 30대에서 내가 노력한 것이 40대부터 이제 표가 납니다.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욕심을 냈다면 40대에 또 표가 납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네가 얻은 게 있다면 40대 다 내놔야 돼. 표가 난다. 욕심을 낸 것이 아니고 니를 갖춘다라고 열심히 했는데 40대에 얻은 것들이 아직 남았다. 이것이 기본 미천이 돼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욕심을 내고 이걸 얻은 것이 있다면 이걸 전부 다 내놔야 되겠군. 자연히 운영을 하니까 그때 다 내놔야 돼. 이거는 엄청나게 손실을 입죠.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얻은 사람은 나중에 이걸 바르게 못 쓸 거니까 뺏으면 이 욕심으로 안 뺏기려고 손을 꽉 쥡니다. 이렇게 안 뺏기려고 요래하면 자연에서 어떻게 다루느냐면 손을 벌리라 그래요. 손가락을 안 벌리죠. 욕심 있는 놈이 내놓을 일이 있어요. 뿌라쁩니다. 그래서 또 내놓게 합니다. 0.1mm도 안 틀리게 앞으로 운용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부터. 왜? 너희들은 홍익 인간 뿌리이기 때문에. 역사는 뿌리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환경에 지금 고뇌를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역사에 거슬 일이 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거 지금 다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바른 것을 가르쳐 줬든 못 가르쳐 줬든 이제는 시대는 왔고 홍익 인간들이 세상을 운영하고 이끌어가야 될 시대는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런 걸 참조하고 우리가 세상을 운용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30대들의 우리 후배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3인 1조가 됐다고 해갖고 3인 1조에 우리끼리만 요리하지 말고 3인 1조는 잘 만들어졌으니까 선배님들한테 자꾸 자랑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래가면 선배님들을 하고 갖추어져야 돼. 우리가 아직까지 힘을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를 도울 분들은 선배님들이에요. 선배님들한테 우리가 잘 다가가면 우리가 필요한 건 선배님들이 다 해줍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제 앞으로 사회를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정법을 공부하는 우리 30대들은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선배님들이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우리 정법 시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거 체크를 받으세요. 받아갖고 이런 걸 잘 점검을 해서 누가 같이 손발을 맞춰갖고 도우면 될 것인지도 잘 체크해서 내한테 보고하세요. 예. 스승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정법을 만난 지 130일 되었습니다. 정법 만나기 전까진 박수무당이 하는 선원에 2년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1,500만짜리 구술하는 사람만 신도를 받아주는 곳인데요. 구술하고 나면 업대감님을 모셔줍니다. 업대감 상자 안에는 삼배청과 쌀 한 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붓글씨로 쓴 커다란 부적을 표구를 해서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부적 앞에서 날마다 업장소멸 기도를 40분씩 했었습니다. 저는 130일 동안 한 번도 선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업장소멸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이 시점에서 업대감 상자와 표구를 해둔 부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다니던 선원의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바른 것인지요. 그 무속인은 신도들에게 수시로 악담하는 것을 보아언터라 살짝 겁이 납니다. 스승님, 제가 정법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약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다 보니까 네 약한 것을 다 아니까 내가 조종을 하려고 드는 거죠.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조종을 받습니다. 이 좀 잘못 만나면 내가 가진 재산 또 다 뺏으려고 들고, 또 내를 농락하려고 들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왜?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 죄는 나를 약하게 만들어 놓은 죄다. 그것도 죄예요. 잘못했다. 너한테 어떤 환경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는 환경을 준 것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너를 약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한테 다니면서 내가 약하면 이런 환경을 겪는다라고 지금 이걸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가르쳐 주니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고 내가 약하면 누구한테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고 뇌를 빨리 갖추어서 성장을 시켜야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법 공부를 한 지가 이제 한 100일쯤 넘었으니까 하루에 몇 개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이 업장 소멸을 하려고 기도할 시간을 전부 다 이걸 들어버린 거죠. 그럼 내가 크는 겁니다. 성장을 하고 나니까 요걸 좀 없애면 좋겠다라는 힘을 갖는 거죠. 요거 앞에서 내가 빌고 있던 게 요걸 없애면 좋겠다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커버린 거죠. 100몇십일 동안 엄청나게 지금 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고자 하는 거니까, 이 없애는 거는 언제든지 없애도 이제 되지만, 아직까지 살짝 겁나니까, 살짝 겁나면 아직까지는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살짝 겁나면 없애고 나면 어떻게 되냐? 시험지가 들어오는 거죠. 네가 없앨 만큼의 성장을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법당을 체리라고 누가 법당을 또 체리 줬어요. 법당을 체리인데 이거 없애면 겁나는 거지. 없애려고 그러니까. 네가 약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걸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빨리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법당에 이러한 원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뇌를 눌리고 있는 것보다 내가 딱 위에 올랐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겁이 안 나고 이런데 여기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성장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조금 겁나니까 조금 살짝 그래도 이는 겁이 나니까 우순간에는 놔두면서 정법 공부를 더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이거 전부 다 없애버리면 내가 겁이 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없애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게 옵니다. 그때 없어도 무관하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그거 놔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나를 어떻게 치고 어떻게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두면 되고 지금처럼 그대로 공부를 하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예. 에서 겪은 일입니다. 4월에 강원도 오색에 가는 날 하수구에서 불이 난 걸 보고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연기만 났고 또 소방차를 불러서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5월 5일 날 경상남도 문경세제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차가 밀려 기다리다 보니 터널 밖에서 자동차가 통째로 불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2달 만에 이와 같은 일을 왜 보게 되는지, 저에게 바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알고 싶어서 오늘 와서 부랴부랴 질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른 법을 알려주십시오. 참말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숫자에 자꾸 이렇게 뭔가 내하고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나는 걸 내가 자꾸 경험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직접 이렇게 불나는 거, 우리가 불나는 거를 전부 다 겪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놈 쪽을 우리가 직접 불나는 걸 목격을 하면서 사는 사람, 어떤 우리 집에 불이 자꾸 나는 사람, 이게 뭔가 불하고도 연관되고, 어떤 사람은 물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사람, 뭔가 전부 다의 저마다의 징크스가 하나씩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있는 중에서 지금 이제 이 불에 대한 것 때문에 자꾸 기억이 남고, 또 어떤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보게 되니까 이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는 화제가 일어나는 속에서 내가 공부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 줬는데 딴 사람은 돈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똑같은 원리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산삼을 아주 잘 발견을 하고 산삼을 잘 태는데 아무리 가도 평생 가도 산삼 한 뿌리 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이 화의 기운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수에 대해서 물로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내한테 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은 안 해도 되고, 정법 공부를 하는 중에 이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그런 게 위험이 닥치려고 오는 거냐? 아닌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어렵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사남매를 둔 55세 용띠입니다. 스승님의 강의를 2년 전 유튜브를 통해 만나 감로수를 만난 듯 듣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드립니다. 젊은 시절엔 진리를 찾아 내가 중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중이 되어야 하나? 아니면 생활하는 가운데 도가 있는 것인가를 의문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생활도의 강의는 들을수록 이것이다라는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들으며 그동안 공부를 안 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49세부터 큰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기운적인 영향이 컸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직도 그런 기운적인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저에게는 어떤 기운이 와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며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살아오면서 인연을 준 이런 게 인연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인연을 하는가 동시에 사람만 인연을 하느냐 하면 우리 홍이 인간들한테는 한 사람의 이 그 관계돼 갖고 있는 이 신, 영혼 이런 게 줄줄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게 연결이 많이 돼 갖고 있다가 보니까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될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힘을 키워오면서 다스리가면서 우리가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못하고 자꾸 기복만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이 산만 자꾸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오는 게 40대에 가가지고 많이 어려움들이 발복을 하는 거죠. 30대는 공부를 시키려고 오는 것들이지만 여기서 공부가 안 되면 40대에 가서는 이게 내 몸으로 차고 드는 걸 어떻게 해내지를 못하는 요런 환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신의 제자들이 신의 제자들 하니까 또 이상하게 들을라. 우리가 홍이 인간들은 누구든지 신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힘을 받을 수 있고 신들의 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재주도 갖고 영적인 힘도 갖고 모든 힘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잘 그리는 사람도 신의 영향을 받아서 잘 그리고 있는 거지 네가 특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음식을 잘하는데도 신들이 와서 도와줘서 그 영향으로 잘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재주를 가진 사람도 특별하게 재주를 갖는 것이 이것이 신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재주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관계를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냐는 내가 공부가 안 돼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은 과정이니까 몸도 좋아지고 있고 또 주위도 정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과정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직까지 아침으로 조금씩 내 버거운 게 있고 조금 어려운 게 있다면 이것도 꾸준히 내가 즐겁게 이제 가면서 조금 이겨나가고 있으면 이것도 마저 다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왜 이래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거 다 풀어주고 나면 나는 지금 뭐 열심히 이제 할 건데 왜 안 풀어주십니까? 근데 네가 다 풀어주고 나면 딴짓 할 거 다 알거든요. 지금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풀어주고 나면 다른 데로 실실 가요 이래. 그래서 요만큼씩 네 공부되는 만큼씩 탁탁탁탁 다 되게끔 다 다스리 주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아직이 내가 뭐가 좀 남았고 아직이 어렵다면 분명히 네가 어려워야 될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어려운 거지. 이게 지금 네가 지금 다 풀어줘도 될 만한데 안 풀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한 게 있다면 지금 스승님이 운용하는 이 신장들과 신들이 지금 직무 위기를 하고 잘못하는 것이라 내한테 고발이 들어오면 저렇게 내한테 이야기를 딱 하면 나는 저게 지금 도와주고 있는 신들을 전부 다 둘러봅니다. 둘러봐서 왜 저렇게 했느냐라고 딱 이렇게 저 직무 위기 같으면 이건 대판 잡히가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이제 공부하면서 지금 내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풀리고 있습니다. 조금 덜 풀린 것은 답답해하지 말고 내가 이런 것들을 아직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탁한 귀신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것도 내한테 인연이 있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치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할 그런 여건을 가졌고 이 공부를 하면서 참신하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 귀신도 내가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때서 고맙다고 무릎을 꿇고 떠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정법 가족들이 누구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다 알아주고 끌어안아 주듯이 우리도 스승님한테 공부를 해갖고 오만 귀신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것도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러한 큰 우리가 질량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홍익 인간들이 돼가는 겁니다. 세상에 뭐든지 나쁘게 쳐다보지 말고 안 좋게 일어난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고 견디가자. 예. 얼마 전 비메이크업 포럼에서 이공계 연구원들은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지고 이직을 할 때는 어떤 명분이 없으면 이직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거를 현실에 적용하다 보면 이공계 연구원들은 좀 한 직장을 오래 다니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되거든요. 한 직장에서 한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이제 멸치 장사 30년처럼 한 일에 고착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회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도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공계들 조금 이렇게 연구원들, 이 전문가죠. 전문가고 연구원들, 이분들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한 회사에서 연구원들이 되니까 내가 연구원이라고 해갖고 옆에 환경을 보지 않고 옆에 사람을 안 만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의 그 재주를 가지고 이거로 갖고 그 회사를 들어간 거지. 회사에 들어간 거는 이거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고 여기 우리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근본적인 게 있는데 근본적인 거 70%는 이것이
내가 하려 그래도 안 하려 그래도 환경이 맞춰져서 하게 돼 있으니까 이 30%의 주위에 내한테 환경을 주는 거. 요걸 멀리 하고 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필요한 것들을 준 거를 다 물리쳤기 때문에 계속 외골수가 된다. 이게 외골수가 되니까 30년이 있어도 내가 요거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주위에 주는 환경이 내한테 없으니까. 이러니까 변동수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원들이 이거로 해갖고 방편으로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매금할 수가 있고 거기서 내한테 필요한 그 경제를 줄 수가 있고 요런 것들이 갖추어진 것이고 나머지 내 공부는 어디에 있느냐? 내 공부는 내 주위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면 연구하는데도 더 발전이 되고 요렇게 되는데 우리는 연구원이라고 연구만 하면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죠. 주의를 준다는 것은 필요한 걸 더 준다라는 거죠. 요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느냐가 연구에 발전되고 이런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살아나가는 길도 그 안에서 준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인연과 주어지는 환경과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만지면서 가야 되는 여기 직장 생활이에요. 안 그러면 직장에서 넓은 수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직장에 그 직장을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경비를 그 직장의 조직에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면 70%는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거기서 얻고 거기서 할 걸 해줘야 되고 30%는 거기에 다니면서 내가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의 30%를 흡수 안 하고 가면 나중에 내 길이 여기 외통수로 해가지고 길을 못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위 환경 30%를 만진 게 없다면 나는 직장인으로서 밖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사회를 살 수가 없어진다 이 말. 요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공계도 좋고 인문계도 좋고 어디에든 간에 여기에는 내가 어디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준 것이고 거기서 나머지 30%를 어떻게 얻어내느냐 어떻게 운용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 인생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전에 저는 스님 팔자에 결혼을 아주 늦게 했어야 하고 많이 베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주라고 하면서 나이 들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필히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실보다는 정신세계와 도, 수행, 철학, 성공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상을 쫓아 헤매는 저를 남편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절에 존경할 수 있는 스님 밑에 들어가서 마음 공부하면서 비구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정도 저는 또한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소하고자 뭔가를 찾아 헤매다 정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착한 줄 알았던 제 자신이 엄청난 욕심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대자연은 저한테 가정, 일, 자식, 어느 정도의 경제 등 거의 다 준 것 같은데 만족 못하는 것은 정말 제가 스님 팔자에 진짜 바른 베품을 못해서 그동안 이리도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바른 공부를 해서 제 근기에 맞는 빛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우리가 이런 분이 지금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영적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홍익 인간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데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 사회에 지식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은 지식을 갖출 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을 많이 안 하면서 누르면서 지식부터 갖춘 거죠. 그런데 지식을 많이 갖춘다고 노력 안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헤매는 거예요. 요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영적인 힘을 갖춘다. 또 무슨 재주를 갖는다.
뭔가를 우리가 깨우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최종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영적인 대가가 됐다고 네가 천상으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영적인 힘이 있어도 사람을 얼마나 널리 이롭게 했느냐. 그러한 재주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수행을 해갖고 영적인 힘을 갖고 천없는 힘을 네가 가지고 있어도 네가 죽으면 헤매야 되는 겁니다. 천상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익 인간들은 영적인 것을 배우기 전에 사람을 배워야 된다. 사람. 내 옆에 사람을 알고, 이 백성들을 알고, 인류의 사람들을 알고, 작게라도 내 주위의 사람이라도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되고, 좀 크게 가면은 이 사회 모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크게 간다면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이러한 사회를 알고 이 국민들을 알아야 되고, 더 크게 깨우칠 것 같으면, 더 큰 공부를 하려면 인류의 이 사회, 이 지구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 사는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영적인 힘은 저절로 다 준다. 네가 알고자 하지 않고, 영은 공부하는 게 아니다. 영은 이 사회 공부가 영적인 것을 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이 말이죠. 이는 원리를 모르고 수행을 한다라고 들고 깨우치려고 달라더니, 깨우치면 네가 깨우치려고 든다고 깨우쳐지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공부하고 네 자신을 공부하면 스스로 깨우침이 일어나게 돼 있다. 깨달으려고 앉아서 용서는 놈은 절대 깨닫지 못한다. 많이들 했죠. 몇십 년 동안에 우리 사회는 지식인들이 지식을 갖춘다고 아주 밥 먹고 나면은 학교 간다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할 동안에, 지식인들 지식 갖출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뭔가가 깨달아질란가 싶어 눈을 감고 막 이래 저 돌부처를 쳐다본다든지 허공에다가 팍 이래가 이런 짓을 엄청 했죠. 지식인들은 바보들인가? 지식인들은 지식을 갖출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는 이 사회 사람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공부가 영적인 공부예요. 너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무한한 이 자연의 힘을 준다.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금 공부하라는 거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모순을 찾아서 내 자신을 바르게 잡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노력을 하다 보면 내 주위의 사람이 중요함을 알고, 이게 우리가 홍익 인간들의 교육입니다.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를 깨달은 연후에 수행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수행은 너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 먼저 수행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내 자신을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달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내 자신을 깨달는 게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네한테 모순이 있는 것을 찾아서 깨달아라. 모순을 깨달아야 돼. 나의 자신의 모순을. 네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이게 얼마나 못났는가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고 난 연후에 모순을 찾았거든. 깨달아지면 모순을 찾아집니다. 이 모순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너는 지금 깨달아진 것이다. 요거죠. 그러면 이 깨달은 걸 가지고 그냥 팽개치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깨닫고 말은 거죠. 깨달은 걸 갖고 내 모순을 인자 전부 다 정리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순을 정리하는 데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수행이지, 수행이라는 걸 이상하게들 이렇게 몇천 년을 끌고 왔어. 지금 뭔가 산사에 갖고 앉아서 목닥을 치고 무슨 앉아있으면 이게 수행이라고, 그 멍청한 짓을 계속 후배들한테 시키니 이 지상에 깨달은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깨달음은 자모순을 찾아서 깨달는다. 그걸 깨달았거든. 이 자모순을 전부 씻어내기 위해서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이것을 전부 다 씻어낸다. 씻어내고 나면 네가 티 없이 맑아지나니, 네가 맑아지면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무한한 자연의 힘을 같이 너가 쓸 수 있는 자가 되므로 많은 이 중생과 많은 인간을 위해서, 또 이 우주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너가 크게 널리 이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요래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다듬지 않고는 넘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내가 바르게 가는 길부터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갔단 말이죠. 요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적인 공부는 안 해도 됩니다. 내 옆에 사람들하고 잘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는 나 자신을 갖추어야 돼. 이 내 옆에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최고의 사람이 내한테 와 있음을 알고, 내 옆에 사람이 영이에요. 최고의 갖춰 있는 영이다 이 말이죠. 이걸 바로 교류할 줄도 모르고 바로 이롭게도 못하면서 멀리 큰 영을 지금 찾는다라는 이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내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확장이 되고 더 많은 사람과 더 지적인 사람과 더 크게 넓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영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하던 거, 이걸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최고의 영적인 힘은 내 주위의 사람한테부터 시작을 한다. 신공부는 안 해도 이제 또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하는 신공부는 전부 다 논리로 나온 헤매고 있는 신공부예요. 이제 지식사회가 됐으니까 홍익인간들을 가리키러 신이 무엇인가 내가 가르쳐주기 시작을 할 테니까 이제는 헤매지 않아도 되고 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도 듣기만 하면 전부 다 알게 되게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신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헤매지 않는, 시간을 낭비를 안 하는 기라. 내가 혼동이 안 되고 이 대자연의 신을 전부 다 내가 풀어서 우리 국민들부터 가르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됨.